이제 마지막 순서로 N스타 RNC 이광원 연구소장님께서 순환경제에서의 환경성 평가 방향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N스타 RNC 이광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순환경제의 환경성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순환경제의 환경성 평가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성 평가 방향으로는 유럽의 그린딜, 그리고 순환경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과정 평가 또는 전과정 사고의 환경성 평가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그린 뉴딜, 그린딜과 관련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린 정책, 순환경제, 탄소 국경세, 탄소 자원화 기술과 관련된 전과정 평가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과정 평가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린 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2019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순환경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시사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딜 정책은 정책 수단에 따라 TBT로 작용할 소지가 높고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7월 저탄소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린 뉴딜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 기술 및 그린 활동이 실제로 그린인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및 활동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전과정 관점의 환경성 평가 또는 전과정 평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및 활동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그린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ISO 14034 그린 기술 검증에 의하면 그린 기술이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에서 유익한 환경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 기술의 전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투자의 그린 경제 활동 원칙에서는 녹색 경제 활동을 위한 6가지 활동을 정의하고 있고 이 중 1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나머지 5개의 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전과정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그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그린 정책에서는 전과정 사고 및 전과정 평가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EU JRC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현재 15개 정책, 8개의 지침, 4개의 규정에 전과정 관점을 고려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 정책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탄소 자원화를 위한 순환경제, 수소 등의 일부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전과정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여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에서 그린 정책에서 전과정 평가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로 환경 영향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에 따른 하나의 성과 달성이 다른 성과를 저해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의 저감이 또 다른 환경 영향의 증가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LCA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EU JRC는 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을 위한 자동차 분야 LCA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EU 내에서 운행될 2020년 혹은 2050년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LCA를 수행을 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및 연료 전지 분야입니다. 하이 가이드라고 하는 LCA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기술의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에 대한 인증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환경제의 환경성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경제는 그린딜 정책에서 순환경제 기반의 산업 정책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또 다른 제품 정책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품의 전 과정에 따른 신순환경제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EU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규정을 수립하고, 그리고 공공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및 공공구매자의 권한 제고, 그리고 제품별로는 전자 및 ICD 제품, 배터리 및 자동차, 포장, 플라스틱, 섬유, 건설, 빌딩과 같은 제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정책 분야별 정책 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경제는 전과정 단계별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고, 정책 수단에는 레벨, 그 다음에 환경기술 검증, PEF, OEF, EU 에코라벨, 이마스, 공공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정책 수단별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경제 정책 수단 중에서 먼저 레벨입니다. 이는 빌딩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위한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으로 전체 빌딩에 대한 전과정 사고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빌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445를 채택하였고, 여기에는 빌딩의 환경성 평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레벨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 검증과 관련된 정책 수단입니다. 이는 혁신적 환경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신뢰성 있는 환경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환경기술 검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정과정 관점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EF, OEF 관련된 수단입니다. PEF는 우리나라 말로 제품 환경 발자국으로 해석되고, OEF는 조직의 환경 발자국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조직 및 제품의 환경 영향을 측정 및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EU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서 환경 발자국을 계산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순환경제의 필수 요소를 반영하고 있어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도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U의 에코라벨입니다. 에코라벨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확인을 지원하는 자발적 라벨 제도입니다. 제품의 전과정 환경 영향 저감 성과를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순환경제 원칙을 반영하여 에코라벨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마스입니다. 이는 EU의 공식 환경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 또한 EU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대한 이마스 인증 기업에 대해서 GPP, 즉 공공구매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그러한 수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구매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공구매는 강력한 순환경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GPP는 자발적 수단이지만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 순환경제 정책에서 전과정 평가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설 분야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빌딩 평가를 위한 정과정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에는 지속 가능한 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수입하는 제품의 내재화된 탄소 함량, 즉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배출한 직간접의 이산화탄소의 일정한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린딜의 기후변화 분야의 의제로 발표되었습니다. EU 집행위는 그린딜 정책에 따라 탄소 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2020년 7월 이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2050년 EU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EU 노력에 상응하는 역외 국가의 노력을 촉구하고 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분의 대EU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에 해당이 됩니다. 탄소 국경세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에너지 구성, 생산 방식 등과 직접 관련이 있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탄소 국경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을 보면 11개가 제시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전과정 관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PAF 방법론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자원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자원화 기술은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및 재사용 관점에서 또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원료로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순환경제 및 기후변화를 위한 주요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EU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의 10대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순환경제 및 기후변화에 대한 7개의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그 중에서 하나가 탄소 자원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탄소 자원화 기술의 환경성 평가 필요성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환경적인 타당성이 보장된 탄소 자원화 기술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따라서는 이산화탄소의 사용이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과정 평가를 활용한 탄소 자원화 기술 평가 분석 및 도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책 지원 검증, 연구 방향성 수립, 투자 결정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IE에서는 명확한 방법론 및 투명한 데이터에 근거한 전과정 평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EU의 호라이즌 2020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탄소 자원화 과제에 대해서는 전과정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탄소 자원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산화탄소 배출 메커니즘을 볼 수가 있고 아래의 그림에서는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이산화탄소는 감소할 수 있으나 또 다른 환경 영향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자원화의 정책 지원을 위한 전과정 평가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평가 그리고 관련 규제 조사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유망 탄소 자원화 기술의 확인 및 분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환경 영향, 즉 기후변화 등의 저감 효과를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술평가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LCA가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탄소 자원화 기술 전과정 평가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요구서에서 전과정 평가에 대한 요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여기서 LCA 방법론 개발, LCA DB 구축, 그리고 LCA 활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LCA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및 이에 따른 공정 설계를 실시한 후에 이에 따라 전과정 평가를 수행을 하고 전과정 평가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위크 포인트를 찾아낸 다음에 다시 이를 연구개발 및 공정 설계에 피드백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탄소 자원화 기술의 LCA 수행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해외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화력발전소에 포집한 이산화탄소 원료 기반 폴리올과 기존의 폴리올의 환경 영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환경 영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술보다 CO2 기반의 기술이 약 15% 저감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고갈의 환경 영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 약 22%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화력발전소에서 포집한 CO2 원료 기반의 C1 제품과 기존 제품의 환경 영향 비교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보다 환경 영향이 줄어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 영향이 증가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환경 영향이 증가할 때 무엇을 통해서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자원화 기술 정과정 평가 수행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2018년에 해외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고 2019년에 저희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정과정 평가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과정 평가의 정의입니다. 정과정 평가는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 동안 보시는 바와 같이 원료의 채취부터 마지막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폐기 단계까지의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목록화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악 영향을 체계화하는 평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과정 평가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이란 하나의 환경 영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영향 범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정과정 사고입니다. 이는 환경 부하의 이동 방지를 의미하며 다른 정과정 단계로 환경 부하가 전가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환경 부하가 전가되는 것, 또는 다른 영향 범주로 환경 부하가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구 온난화의 환경 영향이 줄어들 경우에 생태 독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과정 평가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과정 평가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및 범위 정의이고, 두 번째는 정과정 목록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정과정 영향평가이고, 마지막으로는 정과정 해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이번에는 LCA 구성 요소 중에서 목적 및 범위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LCA 목적과 LCA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기본 요소들을 정의하는 과정이고요. 목적 정의에서는 왜 LCA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 결과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범위 정의에서는 기능 및 기능 단위, 시스템 경계, 할당 절차, 영향평가 방법 등 LCA 수행에서 필요한 어떤 범위를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분석입니다. 목록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공정도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단위 공정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목록 분석에서 두 번째 과정은 앞에서 정한 단위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인풋과 아웃풋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를 계산하고 그리고 정과정 목록을 도출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과정 영향평가입니다. 정과정 영향평가는 앞에서 도출한 정과정 목록 항목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필수 요소와 선택 요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수 요소에는 영양 범주, 범주별 지표 특성화 모델을 선택을 하는 과정, 그리고 LCA 결과의 영양 범주별로 연결하는 분류화 과정, 그리고 영양 범주별 지표를 계산하는 특성화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선택 요소에는 정규화, 그룹화, 가중치 부여를 통해서 단일 지표의 환경 영향을 계산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정과정 해석입니다. 정과정 해석은 앞에서 도출한 정과정 영양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영양평가 결과와 그 해석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정과정 평가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과정 관점의 환경성 평가 및 정과정 평가는 순환경제, 탄소 자원화 등 그린 뉴딜 정책에서 그린 기술 및 활동이 실제로 그린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공적인 순환경제를 위한 탄소 자원화 기술 개발과 실용화 그리고 정책 지원을 위해 정과정 평가의 적극적인 활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순환경제에서의 환경성 평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스타 RNC 이광원 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책과 기술의 균형 있는 추진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거름해주신 강연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탄소 자원화 이 포럼을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